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 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기다리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피를 봤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웬 피를 봤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에 점이 참 많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아무리 화장을 멋지게 해도 점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특별히 이 자외선이 낮은 이때 점을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피부가 빨리 회복되길 기다리다가 아직 완전하게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름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 이름이 철수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입학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어책을 딱 받아보니까 첫 번째가 철수야 놀자, 민수야 놀자, 영수야 놀자, 바둑아 놀자, 순이야 놀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당시 이제 반에는 한 6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니까 온 그 학생들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배꼽 잡고 웃기 시작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교과서에는 제 이름을 넣은 겁니까? 제가 그때부터 설마 계속해서 나올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철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제발 철수라는 이름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또다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어책부터 수학책, 사회책, 여러 책에서 철수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또 빵 하고 터지기 시작했고요. 저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놀려댔겠습니까? 철수야, 순이는 어딨어? 영희는 어딨어? 잘 놀고 있어? 이렇게 놀려대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죠. 몇 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 과정, 9년 과정은 그렇게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름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고등학교 올라가면 철수라는 이름이 교과서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나올 거야.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딱 하고 입학을 했는데 또 국어책에요. 또 국어 문법책에 제 이름이 계속해서 철수라는 단어가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수학이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그 예시 문항들에 잘 보게 되면 철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철수로 시작해서 철수로 끝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철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일이 크게 터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 주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주번을 맡게 되었는데 또 주번 일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번 일지를 쓰게 됐는데 얼마나 제 글씨가 날라리처럼 날아갔던지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친구에게 누가 이번 주번 일지 썼어? 라고 책망을 하니까 제 친구가 파리가 썼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 백종원 씨 나오잖아요. 백종원 씨가 항상 그랬슈, 저랬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성 바로 옆에가 예산이고요. 또 홍성 또 조금만 더 가면 서산 이런 곳들은 가장 사투리를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한 친구 녀석이 저를 철수라고 부르다가 심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파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나한테 파리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이 친구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저를 철수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리야 파리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사단이 난 겁니다. 누가 주번 일지 썼어? 라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파리가 썼슈? 이러다 보니까 파리가 누군데? 철수가 파리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다음에 돼서 딱 이제 학생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서 파리 책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다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철수해서요 파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심각했습니다. 아니 철수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파리가 됐으니까 말이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 꼭 짓궂은 친구들이 한두씩 있지 않습니까? 파리라고 부르니까 뭔가가 좀 부족했다 생각을 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파리 앞에다가 한자를 더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똥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요. 저를 똥파리, 똥파리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해서 파리로 이제 파리에서 똥파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세속말로 쪽팔리는지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똥파리 어디가? 야 똥파리 요즘에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또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똥파리보다는 뭔가를 또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녀석이 저를 똥팔군대 똥팔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똥팔군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똥팔군대? 아마 제 생각에는 똥파리의 대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를 똥팔군대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에서 똥팔군대 똥팔군대 이 녀석이 자꾸 부르니까 모든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똥팔군대 어디가? 똥팔군대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 과정이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철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렸습니다. 왜 신문을 돌렸냐면은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용돈을 안 줘가지고요. 제가 신문 돌려서 그 돈으로 양말도 사 신고 옷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 뒤늦게 들어오신 우리 새어머니, 좋게 말해서는 새어머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계모가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는 다 돈을 주고 저한테는 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돌리면서 그렇게 마치 그 동화 콩쥐 팥쥐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돌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홍성에 와서 보게 되면 홍성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홍성에 오면요, 홍성 교도소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차를 타고 교도소가 있는 곳들을 지나가다 보면 높은 마치 등대와 같은 망루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솟구쳐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택이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그 마지막 그 거래처를 신문을 넣고서 집에 가서 좀 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7시 정도 됐을까요? 자꾸만 그 망루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철수! 철수!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위중한가 보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지금 교도소 이 사택에 들어와서 신문 배달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곳에 연락을 했나 보다. 빨리 와서 유언을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빨리 이제 그 교도소 사택에 신문을 넣고 막 나오는데, 자꾸만 저를 부르니까 제가 그 망루를 쳐다보면서 제가 철수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망루 위에 있는 그 교도관이, 아니,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안 들려! 제가 철수라고요! 그랬더니요, 그 교도관이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아니, 그 철수 말고 철수하라고! 요즘 같으면 정말 정말 좋은 장비가 많이 있어서 아마 한 7시 되면 철수하면 아마 그 망루에서 서로 철수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무전기라든가 또는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냥 야, 7시 됐으니까 철수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이 망루에 서서 철수! 철수! 하면 그 망루 한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시간 되면 철수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제가 거기 망루 밑에 가서 제가 철수인데요! 라고 말했으니, 아, 그 철수 말고 철수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표현을 참 안 쓰려고 하는 거 자꾸 쓰게 되는데 얼마나 쪽팔렸던지요. 배가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치게 됐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가지고 막 페달을 돌리면서 집까지 도망쳤는데, 참 철수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홍성에 있을 때 홍성 장로교라고 하는 통합직 교회를 24살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성 장로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매일같이 밤만 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집에서 나와서 철회한다라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며칠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철수 형제 한번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철수 형제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철수 형제 이름이 뭐예요? 철수잖아요. 이제부터는 철수하는 삶을 사세요. 철수 형제가 철수하고, 철수할 때 주님이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보고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웬 웃기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을 보면서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강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이름을 준 것은
철수하는 삶을 살라라고 나에게 이런 철수라는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제 의지가 자꾸만 나타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 이제 철수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이 드디어 벌써 1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새해를 맞아서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회,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철수하는 겁니다. 내가 철수할 때 주님이 전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철수하시고 주님이 전진하는 2024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뭐 빠진 거 있으시죠?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 밝았습니다. 행복하세요.